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어제 제가 사실 이 제목의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준비하다가 안 찍었어요, 일부러. 제가 요즘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게으름을 피워야 된다라는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안 찍었어요. 어느새 일이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조차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어차피 친구들하고 속내를 터놓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관계로 우리가 계속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막 어떤 때는 굉장히 짜증내고 막 화도 내고 막 여러분들의 일상과 똑같은 그런 오욕칠정이 다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요즘 막 제가 막 돌을 깨친 것 같은 소리를 막 하고 그러길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를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도 여러분들과 정말로 한치의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꿈이 크고 갈등한 것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혹시 깨달은 게 있다면 그런 걸 나누고 싶은 것이지, 느끼고 보고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똑같이 다 느낀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성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한은 누구든 똑같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느낀다. 저 사람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는 그 부류들이 있잖아요. 아주 천상계에 살 것 같은 사람들 뭐 흔히 얘기하면 연예인들, 뭐 탑스타들 사는 건 틀리겠지, 뭐 또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겠지, 돈 엄청 많은 재벌들은 틀리겠지, 엄청 깨달음을 많이 한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은 틀리겠지. 왜냐하면 우리하고 사는 하늘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 아무리 재벌이든, 지 아무리 유명한 탑스타든, 지 아무리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든, 그 누구든 간에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 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느끼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그것들은 어떤 누구와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느낀다. 그걸 먼저 전제로 공감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천상계에 있어 갖고 모든 깨달음을 다 꿰뚫어 보면서 너희 따위가 느끼는가 하고 나는 다 초월했어,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는 동질성을 가진 친구들이죠. 친구들입니다. 잠시 예수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면, 예수는 죄인들, 버러지 같은 그런 쓰레기들의 친구다라고 아예 그 당시에 메이저 급에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마이너들하고만 논다 이거죠. 그리고 막 말하는 거나 모든 것들도 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똑같다 이거죠. 똑같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거룩한 채 할 뿐인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죠. 속물근성이 누구에게나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인 여러분들의 제 요즘 삶을 좀 고백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뭔 얘기를 해도 막 신이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내가 매일매일 막 영상을 찍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면서 막 마치 하루하루 찍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처럼 막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찍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저 자신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라. 될 놈은 어차피 되고 안 될 놈은 어차피 안 된다. 뭐 그렇게 좀 내려놓고 살자. 다시 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어제 하루를 좀 묵혔어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떠오른다고 바로 찍을 수도 있었지만 막 쳐내기식으로 찍기가 싫었던 거죠. 이 콘텐츠, 이 주제만큼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숙제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인데 물론 뭐 힘을 주나 안 주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너무 쳐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내가 누려보고 조금 더 내 스스로 한 번 더 나를 점검해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딱 하루 묵혔어요. 참았죠. 하루 더 묵혀볼까 하다가 그냥 이 영감이 떠올랐을 때 얘기하자. 하루 정도는 내가 게을러보고 그리고 천성이 게으를 수 없는 사람인가? 잠시라도 뭘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가? 아닌데 그것도 무기력을 즐기는 그런 상태로 오래도 있어 봤고 그래서 다 경험을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도 차 한잔 하시죠. 오늘 제목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5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남자분이신데 몸이 아파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건강이 조금씩 완치되고 가고 있는 중이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정도를 실업 상태로 있다. 그래서 막 페인에서 기운을 차리고는 있지만 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TV 속에서 뭐였더라? 어떤 그 다큐 비슷한 코너였는데 50대 가장의 얘기를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페이스북에서 저는 봤는데 50대 가장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계속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막노동을 이제 신청을 하러 다니는데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다려 봐도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이들 위주로 이런 막노동도 요즘 쓰고 있고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거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 자신이 괴롭고 자괴감이 드니까 매일 술만 마시고 그것도 안주도 없이 깡소주로 그냥 들이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상태에서 딸이 이제 아버지를 못 보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밥버러지 같고 막 꼴보기 싫다 이러면서 딸도 열심히 사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가 싫은 거죠. 계속 딸이 엄청나게 아버지를 이제 그 갈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완전히 페인처럼 점점 더 힘들어 있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TV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일용직에 잠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직장을 얻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나중에까지 보여주는데 제가 그게 가슴에 쿡 이렇게 이제 뭔가 짓눌러 오는 느낌을 그때도 받았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다. 굉장히 큰 공감을 제가 느꼈어요. 내 얘기 같다 뭐 이런 느낌요. 그래서 내 얘기 같다
라는 생각이 막 정말로 막 피부에 와닿으면서 깊은 공감을 하게 됐는데, 무용지물이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자식에게까지 그런 그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기 존재의 이유, 가치, 목적,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된 상태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수렁으로 빠져드는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시절을, 굉장히 깊은 오랜 시절을 보냈어요. 저도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게 잉여가 아닌가, 나는 정말로 세상에 잉여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염없이 스스로를 계속 그 자책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제가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해서 한 4년간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수익이 1원도 생기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막노동이라는 거를, 남자들은 힘이 있을 때 막노동 하러 가잖아요. 노가다, 쉬운 말로. 그 노가다를 한다거나 뭐 택시 운전을 한다거나 뭐 대리 운전을 한다거나, 남자들이 그 돈이 궁할 때 마땅히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용직 노가다성 가까운 그런 뭐 주유소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일거리를 찾아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나 월세나 모든 것들이 그냥 쌓여가고 있으면 무책임하게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생업 전선에 내몰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안 한다. 내 존엄을 건드리지 마라.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난 안 한다. 내 고유의 나만의 어떤 색깔로 내가 살기로 작정을 한 이상, 내가 대리운전을 하러 다니고 택시기사를 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에너지를 거기 쏟는 순간 나라는 아이덴티티는 사라진다. 굶었으면 굶었지, 나는 이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비록 맨날 가봐야 공갈빵 아무것도 안 되는 일에 그냥 그 뻐꾸기 둥지만 찾아다니는 그런 뜬구름 잡는 놈들 쫓아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내가 또 그렇게 막 계속 헛지랄 같은 행태를 할지라도 내 아이덴티티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돈을 안 벌었어요. 그러다가 그 영상을 보는 그 시점, 작년도 말부터쯤이었나? 어쨌든 그때쯤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돈을 벌어야지. 네가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되냐.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을 안 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막 들면서 진짜 나도 노가다라는 걸 한번 해볼까. 생애 최초 노가다라는 걸 해볼까 하다가 그 영상을 보니까 실업자들이 많은데 노가다판에서도 이 나이 정도 되면 안 받아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벅벅 우겨도 안 받아주는구나. 그래, 노가다는 하지 말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막 현실적으로 막 와닿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생이 내가 꿈꾸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꿈꾸는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또 사는 것도 한 맛이다. 그냥 살아봐라.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살아봐라.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살아볼까. 그런 갈등도 하면서 제가
정말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을 저도 막 하면서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방향을 찾은 게 유튜브라도 하자. 그동안 배웠던 거, 갈등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 인생에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 저는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야심과 목적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인생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나라는 인생이 이때까지 혹독하게 고생하면서 경험해왔던 내 에너지에 그게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정리라도 해보자. 그래서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이래가 내가 갈등해왔던 것들을 나에게 얘기하자, 영상 일기라도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말도 하봉길이라고 하는 그 길, 나에게 길을 묻는다, 내 스스로가. 그런 영상 노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계획을 가지고 때가 돼서 올 때까지 그냥 묵묵히 유튜브를 찍어보자. 이거라도 잘하면 내가 이걸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다 담아내보자 하는 게 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었어요. 자, 한잔 더 하실까요? 그러면서 뭐 대운이 오는 징조 9가지 제가 영상을 찍을 때까지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그냥 일반적인 생활 리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큰 풍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건 사고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저는 그냥 100번이 훨씬 넘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인생의 최고 어떤 그런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100가지는 진작에 넘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그 그걸 뭐라 그러지? 그 풍파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들은 저한테는 뭐 어려움도 아니에요. 뭐 까짓 거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쭉 한 9월 달까지 접어들면서 그 시기는 최악이었어요, 제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까지 한 100번 이상 겪었다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인생의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저는 생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어요. 아닌갑다, 이거 그냥 끝난 모양이다, 이게 뭐냐, 이 사는 꼬라지가. 죽자. 쪽팔려서라도 죽어야겠다, 이거는. 이 사는 게 이게 뭐냐 하고 이제 그 생을 마감을 생각하면서 또 영상을 찍은 거예요. 쭉 그러면서도 깨달아지는 게 뭔가 이러면서 보낸 시절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녹여져 있는 한 200개 다 돼 가는데, 올려놓은 콘텐츠가, 이 영상들이 집중적으로 다 그때 찍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삶의 진액이 묻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예술 혼이 살아날 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픔이 이렇게 딱 왔을 때 그 아픔을 승화해내는 것이 예술 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술가의 고통을 짜내서 만든 혼이 예술 작품인 거죠.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아픔들이 치유되면서, 또는 그 아픔이 하나의 그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그걸 그 예술가의 혼으로 다시 익혀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게 있어서 이 유튜브 영상들은 제게 마치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인생의 작품이다. 이 한 영상 한 영상이 내 인생의 일기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찍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 얘기를 사전에 좀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진다라는 뜻에서,
친구들과 동병상련의 공감을 나눈다, 이런 마음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주저리 제 신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오는 9가지 징조를 보고 대부분의 지금 제 구독자들이 들어오셨고, 그걸 계기로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들 저와 같은 엄청난 환란과 그런 큰 환경의 변화를 겪을 만큼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혹독한 그런 시련 같은 그런 아픔들을 다 겪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가 되고 친구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지금 저랑 공감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드는 분들은 이런 큰 아픔들을 다 겪고 있는 중이거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겪어본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감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헬리나 오웬이라고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를 입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픔을 느껴본 자만이 그 아픔을 가진 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아주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내 인생의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자로서 내가 나중에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온다, 막 이런 생각들로 그런 걸 견뎌낼 때도 참 많았어요. 도대체 어디에 쓰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혹독한 시련을 받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참아낸 적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 친구들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이제 서두로 깔았지만, 오늘 제목은 이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제 진짜 말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위로한다고 해도 사는 게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숙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살아가기에는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는 친구들이잖아요. 다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은 인생 전체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깊은 묵상을 하게 됐죠. 이런 제게 메일을 보내오신 분이나 또 댓글로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또 현실과의 괴리감, 깊은 고민이 있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스스로 그러하다고 해도 세상에서의 닥쳐져 있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백날 얘기해 봐야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크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항상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직업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 또한 만만치 않으니 다 팔자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고 이런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서 원리적으로는 양자물리학이나 니체나 칸트나 뭐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아무리 풀어준들 귀로는 듣고 공감은 가지만 내가 겪고 있는 내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말은 좋은데 듣기에는 당장 위로가 되는데 당장 내 문제에 앞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또 딱 눈앞에 닥쳐진 현실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팔자련이 아니고 사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이제 댓글을 남기신 거죠.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얘기가 길어져도 상관없고, 왜냐면 어제 하루 묵히면서 제가 막 그냥 급하게 하지 말자. 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뼛속까지 같이 공감하면서 실질적 해법이 뭐냐, 현실에서 진짜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답이 뭐냐를, 그래 말은 좋은데 그래서 내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게 적용할 수 있는데 라는 정말로 딱 필요한 그런 해법이 뭐 없을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보자 하는 생각이 너무 절절히 제가 느껴져서 하루를 더 묵혀봤어요. 오늘 하루 더 묵히고 내일 할까. 근데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할 생각이에요. 천천히 하나씩 좀 풀어보자고요. 차 한잔 하시면서. 급할 거 없다. 그냥 끊어서 보면 되고. 그죠? 길어도 상관없다. 어떤 분이 감사한 말을, 그런 말 해주셨어요. 댓글로. 아무리 내용이 길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한 대로 마음껏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친구끼리 얘기하는데 뭐 3시간을 얘기하는데 10시간을 얘기하는데 밤새 얘기하는데 뭐 그거예요. 그게 뭔 상관있어. 마음이 통하면 밤새라도 얘기 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특별한 기억이 안 잊혀지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어릴 때는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우리 어릴 적에 학교는 참 스트레스잖아요. 숙제. 아, 숙제 안 한다 학교 가는 거는 지옥이야 정말. 아, 우리 때는 맞았어요. 선생님 막 때렸어. 그냥 숙제 안 해오면. 그래서 숙제 안 한 상태로 학교를 가는 길은 교수형의 처하로 그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형수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아침에 학교 등굣길은 그렇게 지옥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싫은 학교를 정말로 억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때 햇볕가에, 햇볕에 누워있는 그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천하 아무 걱정 없이 햇볕에 따뜻하게 들어누워서 그냥 자고 있는 개를 보면서, 야,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어릴 때 그런 상팔자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참 부럽다. 나도 저 개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나가는데,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부산에 살면서 문현동이라고, 거기서 성동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지나가다 보면 목재소들이 몇 개 쭉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등굣길에 보면 겨울에 그 아저씨들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 깡통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목재를 이렇게 그 트레이 같은 폐목재를 이렇게 태우는, 그러면서 앉아갖고 불 쬐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아저씨들이 너무나 태평스럽게 앉아있는 게 부러운 거예요. 일하는 아저씨들인데 그 아저씨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야, 저렇게 학교 안 가고 저렇게 불 쬐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버랩됐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다. 근데 사실 그 아저씨들은 그런 옛날 그런 유머 있잖아요. 그 지옥을 갔는데 선택하는 코스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그 딱 가보니까 그 똥물이라 그러죠. 그 오물 덩어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목만 내밀고 이렇게 있는 게 그 지옥을 보고, 아, 저기가 좋다. 난 저기를 택하겠다. 5분간 휴식과 첨년간 잠수. 똥물속에 푹 잠수했다가 정말로 고통을 참고 있다가 1000년 동안 참다가 잠시 나온 게 5분간 휴식. 그 지옥을 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부러웠던 거야. 그 아저씨들이 그 겨울에 불 펴놓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 한가로워 보이더라 이거죠. 아, 나도 저렇게 학교 안 가고 놀면서 저렇게 난로불이나 쬐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강아지처럼 그냥 햇볕에 따뜻하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저렇게 들어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든 거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시키는 이가 없이 그저 그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나 딱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규범을 가지고 자연에게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냥 그저 그렇게 한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꼭 해야 되는 역할도 없어. 그냥 물이라고 했을 때는 물은 강물이 됐다가 바닷물이 됐다가 증발할 때는 수증기가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먹구름이 됐다가 또 구름일 때는 또 양털 구름이 됐다가 새털 구름이 됐다가 별의별 형태의 구름의 모양으로 지 혼자 존재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비를 머금고 또 비가 됐다가 어떤 형태로 지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이 장면이 좋다고 이 강물의 이 한 부위에 머물러 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묵묵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냥 물로 존재하는 거죠. 그 물이 물로 존재한다라고 이름을 붙이든 강물로 존재한다고 붙이든 바다로 존재한다고 붙이든 구름으로 존재한다고 붙이든 뭐로 존재한다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 역할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꼭 뭐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도 없는 거죠. 그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개도 그런 거죠.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개는 이래야 된다라는 규범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 편한 데서 사는 그런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다라고 느낄 때 왜 힘든가를 생각해 보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들이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게 너무 전체를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의식 속에 그게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기능, 우리의 존재의 가치들, 이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내몰고 있단 말이죠. 너는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민족 중흥을 시켜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민족 중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대요. 이 한 가문을 빛내야 되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거다.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살아야 될 때 내 한 몸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가진 존재다. 내 존재의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된다.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 존재의 목적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그런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꽉 잡혀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질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나만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우리를 딱 무장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힘든 거죠.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것들에 내몰려서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숙제 안 하면 죽는다. 어릴 적에 그렇게 싫었어. 그게 뭐라고? 숙제 안 하면 죽는 거야. 정말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우리 학창시절은 그렇게 맞고 자랐어요. 학교 가면 맞는 게 당연한 거야.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야.
때리다가 화나면 더 심하게 더 때려. 얼굴 닦고 기분 나쁘면 더 심하게 때려. 그래서 어때는 조금 살살 맞는 애가 있고 어때는 더 심하게 맞는 애는 알고 보면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때리면서 더 기분 나빠서 더 때리는 거야, 선생이.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존재로 내몰리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느냐 이거죠. 넌 당연히 그래야 되었어요. 넌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너의 목적이야. 너가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을 이루려면, 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면 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 하고 우리를 내몰아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물어보지를 않았던 거죠. 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범이 딱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자연인데, 스스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깝깝하죠. 굶어 죽으면 힘들어 사실은.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해돼요. 하지만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런 마음으로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보자는 거죠. 나를 내몰고 있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그래, 힘든 거 다 좋아.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한 거야? 그게 내가 선택한 거 맞아? 하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나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야? 내가 원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 맞아?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이 현실은 내가 만든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데 나는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현실인가요? 이 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원하는 현실은 절대 아니지. 이 현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가요? 내가 이런 걸 선택할 리가 있나?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걸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꿈꾸는 게 따로 있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 끌려와 있는 거야 하고 피해자가 돼 있는 거죠. 항상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나는 여기에 있는 난 피해자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피해자야 하고 자기의 그거를 이제 떠넘긴단 말이죠. 거기까지 좋아요. 피해자라고 칩시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원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나는 강제로 이 현실을 내가 억지로 나는 이 현실에 그냥 묶여 있다면 눈을 떠보자고요. 현실을 자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럼 왜 여기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왜 이 현실에 있지?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것은 뭐냐면 빠삐용에 나오는 드가 같은 존재인 거죠. 탈출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섬에 갇혀서 평생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이렇게 늙어 죽기로 나는 선택을 했다 하고 돼지도 키우고 여기서 작물도 가꾸면서 나는 이 삶에 따뜻한 햇볕에 앉아서 그렇게 나는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유를 찾아가는 거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삶이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할래.
자유까지 거 나는 없어도 돼. 여기서 살 거야. 빠삐용은 그러지 않잖아요. 떨어져서 죽을지 몰라도 나는 자유를 향해서 떨어지겠다 하고 끝끝내 자유를 찾아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헤엄쳐서 나가잖아요. 여러분은 빠삐용이 되고 싶은가요? 드가가 되고 싶은가요? 빠삐용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드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이 환경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 계속 있으려고 할까요? 두려운 거죠. 떨어지기가 두려운 거죠. 나서기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탈출할 수 있다는 100%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자,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 좀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탈출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지긋지긋하게 힘든 삶,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감옥 같은 이 삶을 날개를 달고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인지시켜 드리고 훨훨 날아서 벼랑 끝이 아니라 내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시켜 봐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라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날개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자연인가요? 여러분은 도구인가요? 자연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목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내가 존재의 이유, 내가 지금 나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앞세우고 있나요? 삶의 이유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전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도구로 전락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나 삶의 가치나 이유나 기능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진짜 빠져 있는 것은 본질은 실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로 실존에 앞설 수가 없어요. 사르트르가 얘기했죠. 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실존을 내가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나라는 실존,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라는 존재는 자연이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본질적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라는 존재가 왜 힘든지를 생각해 봤더니 그런 사람들 관습이나 규범이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때까지 세뇌시키면서 노예로 살게끔 나를 내몰고 있는 나의 그런 앞세워져 있는 그 네 가지의 존재 목적이나 가치나 기능이나 그런 살아가야 될 이유들, 이런 것들이 나를 오글가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 벗어버린 진짜 본연의 자연의 내 모습, 자유로운 내 모습, 훨훨 날 수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못 보는 거죠. 근데 나는 개처럼 더 자유롭게 햇볕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영상을 안 찍을 자유가 있는 거죠. 어제 영상을 안 찍고 하루 내가 그냥 쉰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찍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건 내가 선택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여기.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주인이 비로소 들어왔을 때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노예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건방지게 네가 왜 그래야 되기는, 넌 이래야지. 넌 돈 벌어야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 노예는 물을 수 없는, 노예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지금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갑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 그러면서 어느새 저도 갑이 됐을 때 한 번씩 했던, 즐겨 썼던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너한테 그래야 돼? 그 말이 상대에게는 되게 공포스러운 말이죠. 저 인간에 뭔가를 맞춰주려면 저 인간이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내가 납득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납득이 될 때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돼 했을 때 내가 그걸 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가치가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 내가 그걸 선택할 때 가치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걸 하는 이유가 나한테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하지 않았어. 남들이 정해준 가치를 우리는 그대로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노예생활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가치를 내가 정했다면 그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가 진짜 정한 가치라면 힘들지 않아요. 육체 노동을 똑같이 해볼까요? 노가다를 해서 힘들어. 운동을 해서 힘들어. 둘 다 힘든 건 육체 노동이에요. 근데 운동할 때 우리가 즐거워요. 뭐 아침에 조기에 새벽부터 나가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숨이 막 입까지 차오르고 축구를 한다 쳐. 뭐 농구를 한다 쳐. 뭘 한다 쳐요. 뭐 수영을 하든 뭘 하든 운동하면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근육이 그냥 파열되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그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아싸, 내 근육 생기고 있다.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느끼죠. 그 가치를 내가 부여했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 노동인데 이것은 즐거운 거예요.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가치인 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가치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이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운동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두 가지가 다 이퀄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확실한 내게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는 기꺼이 하는 거죠. 기꺼이. 근데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뭐냐?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죠. 직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싫은 게 왜 싫을까요? 운동할 때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정말 저는 요즘 이제 푸시업을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목표를 정해서 하루에 100개를 하자. 힘들죠. 처음에는 한 3개 하기도 힘들었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30개 하고 또 20개 해서 100개. 어떤 데는 40개 하고 30개 하고 30개 하고 아싸 오늘 100개 했다. 근데 힘들죠. 정말로 힘들죠. 근데 하면서 제가 왜 견디느냐?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 이거죠. 나를 납득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푸시업 100개를 하게 되고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한 분명한 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든 푸시업 100개가 힘들지 몰라도 안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나한테 그만한 가치를 내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주인으로서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억지로 하는 일들은 내가 부여한 가치가 아니야. 알고 보면 내몰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정해진 가치야. 너 삶의 목적이 이거고 너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너는 이걸 해야 될 사람이고 너 기능은 이거를 해야 될 기능이야. 너는 가장으로서 돈 벌어와야 될 기계야. 네 기능은 돈 벌어오는 기능이야. 라는 그 가치들이 누군가가 정해놓은 거죠. 너는 엄마로서 너는 설거지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너는 아이들 돌봐야 되고 너가 해야 될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야. 왜? 너의 존재의 이유는 그거야. 너의 목적은 이거야. 엄마는 이래야 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각자의 신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들이나 가치들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를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봤더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내가 정한 가치는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내가 그게 의무가 됐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든 해야 될 것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게 나를 납득시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 이걸 해야 되는 게 내가 주인으로서 나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하고 자기를 납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힘들 때는 뭐냐면 그런 게 자기를 납득을 못 시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인생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궁극적인 내 인생의 이 환경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 관계들이나 모든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정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 내가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그것 말고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봅시다. 자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자연은. 왜? 자연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전하다. 네 자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완전함이야 라고 나를 왜 못 믿어주냐는 거죠.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연인데 내 자체가 완전한데 내가 구름으로 존재하든 먹구름으로 존재하든 내가 양털구름으로 존재하든 새털구름으로 존재하든 내가 수증기로 내가 날아가든 내가 파도로 존재하든 바다로 존재하든 강물로 존재하든 내가 강으로 존재하든 내가 뭘로 존재하든 내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뭔가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강물이 되면 강물이 되는 대로, 파도가 되면 파도가 되는 대로, 바다가 되면 바다가 되는 대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 대로, 구름이 되면 구름이 되는 대로 그냥 그저 존재할 뿐인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완벽하다. 그게 나 자신이다.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있든 내가 비참하게 있든 내 모습이 아무리 깨재재하든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상태로 내가 정말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든 뭐든 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떤 상태든 간에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완전한데 내가 그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지금 이대로 완전한데 지금 이대로 완전한 나는 자연인데 그 어떤 것 하나도 더하고 덜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그 자체인데 내 자신이 나 자신 스스로가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나는 뭐가 된들 어떠하리 이거죠. 뭐가 된들. 제가 너무 큰 소리 지금 다시 한잔 하시죠. 내가 뭐가 된들 아무 상관없이 네가 뭘 한들 다 완벽해. 어떤 상태든 완벽한 거야. 그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알이 다 깨지고 이제는 알에서 더 이상 똑똑 두드리고 여기가 좀 깨지려고 하네, 여기도 깨지려고 하네, 이러고 있지 말고 완전히 오늘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알을 깨고 부화하고 날아야 돼요. 날아보자고요. 작정하고 오늘 한번 날아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거를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끝장 승부를 한번 보자고요. 나 자신하고 인생이 뭐야 까짓 한번 덤벼봐. 니까짓 게 뭐야 하고 딱 한번 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이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자연이다. 이대로 완벽하다. 그게 또 너무 형이상학적이라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형이학적인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항상 요즘 얘기 자주 하고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양자 물리학을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옥텟 규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옥텟 규칙 화학 시간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제가 화공과 2학년 중퇴생이라 옥텟 규칙을 좀 알아요. 우리의 몸들은 모든 몸 신체는 또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소 물질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의 속성이 뭐냐면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있어요. 반드시. 이 전자는 한 개가 있든 8개가 있든 몇 개가 있든 간에 이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운동을 하면서 이 전자가 움직이죠. 그런데 이 전자가 움직이는 그 양자 도약을 할 때 그 움직이는 현상, 그런 걸 양자라고 해요.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가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양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전자 움직임의 원리가 뭐냐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옥텟 규칙이 뭐냐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우리가 지구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태양을 돌고 있는 그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8개 행성이 있죠. 이 행성이 따지고 보면 태양이 원자 핵이고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이 전자예요. 똑같아요. 그게 프랙탈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은 쪼개면 전체 하나의 그 덩어리, 큰 덩어리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 큰 덩어리하고 똑같은 패턴을 유지한다. 그게 프랙탈 원리거든요. 닮아 있다. 우주는 거대한 우주 전체의 모습이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더 미시세계로 점점 들어가나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프랙탈 원리예요. 근데 이건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증명이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우주나 거시세계의 우주나 우리 몸이나 미시세계인 원자나 같은 구조다. 똑같다. 패턴은.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듯이 지구가 있고 이렇게 다 있죠. 그렇게 돌고 있듯이 우리의 원자들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돈다라는 게 양자 도약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최외곽 껍질이 1가, 2가, 3가 막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원자의 속성은 최외곽 전자 껍질이 8개가 돼야만 원자가 안정을 취한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최외곽 전자를 8개를 구성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게 옥텟 규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인간을 이제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 안정됐다라고 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최외곽 전자 8개가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8개의 필요한 전자 껍질이 전자가 8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물리적 현상이 그래요. 우리가 욕구를 느끼는 그 불만들이 없고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 8개가 무조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생리현상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잖아요. 용변을 보고 나오면은 세상 다 가진 듯한 뭐라고 그래요? 안정감이 들죠. 편안해지잖아요. 내버릴 건 내버렸다 이거죠. 필요 없는 건 내버리고 내 최외곽 전자가 비로소 8개가 충족이 그 순간은 된 거야. 그때 안정감을 느껴요. 순간순간 계속 바뀌어요. 안정감을 느끼는 때들이 그렇게 탁 오는 거죠. 그때는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등 따시고 배부른 현상이 오면 세상 황제가 와도 부러울 게 없다라고 할 때의 만족감이 딱 들잖아요. 그것은요, 돈 1000억이 있어서 만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걸로 그냥 내 생각, 그냥 그저 만족스러운 거야. 한순간에 이런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그 순간 느껴지는 만족감이 탁 느껴질 때 그 8가지 전자가 순간 채워질 때 만족감이 들 때의 그 최외곽 전자가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순간 만족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 오거든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자들이 계속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우리가 느끼는 최외곽 전자의 만족도가 뭐가 그때 원하는지 몰라. 그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만족하기로 원하는 체외각 전자의 요소들이 뭔지는 그때 필요한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래서 8개가 채워지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우리는 거창한 걸 생각하고 돈 뭐 얼마 있어야 되고 집 몇 평 있어야 되고 막 우리 애 어디에 취직해야 되고 막 우리 뭐 내 몸이 건강해, 이런 8가지를 막 거창하게 찾는데, 그게 아니라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하품 한번 하고 기지개 한번 폈는데, 그렇게 포만간 어느 날, 오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러면서 갑자기 하늘을 봤더니 저 구름이나 햇볕이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평안해.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그 찰나의 순간의 만족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이 드는 게 옥텟 규칙의 8개 전자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시로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원자들이 있는 거죠. 충족시키는 원자들이. 그래서 물리적 현상만 보자고요. 내가 만족스러울 때, 내가 뭐에 대해서 만족스러운가가 우리는 항상 다른 데 두고 있어요. 돈 100억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이제 부자니까 나는 100억을 벌기까지는 난 절대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하는 허상을 정해놓고, 그걸 목표로 정하고 내 삶의 목적으로 딱 그걸 정해놓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로 나를 내몰고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의 8가지 순간순간 채워나가는 만족들은 만족이라고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맨날 허상만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목적과 내 기능들과 나의 존재 이유들과 이런 가치들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에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어느새.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칙 8가지의 옥텟 규칙상 체외각 전자, 내 삶의 체외각 전자를 그때그때마다 내 원자들이 원하는 체외각 전자 8가지가 뭔지를 느껴가면서 채워나가면은 그 자체가 완벽한 거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내가 8가지를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하란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아무리 돌아봐도 깝깝한 상황은 변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지금 완전하다 해도 나를 옥죄고 있는 이런,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막 바깥에 문 두드리고 막 빚쟁이 와갖고 난리치고 있는데 어째 완전하란 말이냐, 이 현실은 절대로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데, 빚쟁이가 죽이기라도 한대요? 오면 여러분을 죽이나요? 그 죽인들 죽으면 끝이니까 잘 됐네. 마음대로 해봐 하면 배 째라 이러면 배 못 째, 실제로는. 배 째려 그러면 경찰 불러야 되고 뭐 복잡해. 그러니까 배 못 째고 그냥 가.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 현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내가 만족할 최소한의 8가지를 빨리 충족시켜보자. 여러분, 이제부터 큰 비밀이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8가지 체외각 전자 옥텟 규칙에 8가지를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채워보자는 게 우선이에요. 채워보세요. 채웠죠? 내가 안정이 됐죠? 순간 안정이 되잖아요. 그게 뭐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겠네 하고 이제 마침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따라서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이 순간 제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요거예요.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물값이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 한 잔 마셔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다고요. 그 순간을 잡자는, 그 순간이 이대로 완전한 순간인 거죠. 근데요, 비밀이 있어요. 우주의 비밀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양자가, 내 전자 8개 체외각 전자가 부족한 게 인지되는 순간,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그 환경으로 내가 나를 양자 도약하면서 내가 딴 데로 가버려요. 어떤 데로? 부족한 곳이 있는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나를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곳으로 나를 보내버려요. 내가 양자 도약해서 그리로 가. 근데 내가 물을 마신 순간 만족한다. 뭐를 하든 간에 아주 진짜 손가락 하나 깜짝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한다라고 느끼는, 그걸 느끼는 그 순간 내가 안정이 되잖아요.
8개가 채워졌다라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내가 인지를 했잖아요. 아, 나는 이대로 지금 행복하다. 나는 이대로 지금 완전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것 자체가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 라고 내가 그걸 내 주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행복이 실현된 걸 내가 느꼈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됐잖아요. 그럼 양자 도약이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완성되어 있는 곳으로 나를 양자 도약으로 순간이동 시켜버려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으로, 부족함에 끄달리던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세상으로 나를 탁 양자 도약해서 나를 딱 그곳에 갖다 놔버려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 서로 완벽하게 만족돼 있는, 서로가 안정돼 있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현실 속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요거 하나만 나는 안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에 가보니 다 안정돼 있는 것들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보여졌던 그런 것들이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도 나를 안정시키는 것들이 이런 것도 내가 안정된 거였네. 이것도 안정된 거였네. 하고 다 안정된 세상에 내가 딱 어느새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양자도약이에요. 한순간에 워프해서 와 있는 거예요. 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 마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양자도약해서 와 있다니까. 현실이 완전히 딴 데로 와 있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부족한 걸로 다시 끌려가 버려. 순간적으로 양자도약에서 가버려요. 근데 내가 만족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만족하다는 걸 완전히 내 뇌가 인지하고 느낀 순간 내 주변에는 완벽한 것들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안정된 것들만 존재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끌려와요. 점점 그 주변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이에요. 지은 죄를 용서 구하고 막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돌아앉으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돌아서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양자도약하고 돌아서라. 천국이 바로 네 앞에 있다는, 천국이. 완벽하게 네 자신을, 안정감을 네가 느낄 수 있는 천국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의식만 바꾸면 된다. 돌아서면 네가 원한 세상이 이미 안정된 세상이 있는 거다. 그게 천국이다. 천국이 네 앞에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딱 돌아앉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들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순간 끌려가 버려. 양자도약으로 가버려. 근데 내가 만족함을 선택한 순간 만족함이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금술의 법칙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양자가 끌어당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비슷한 것끼리 끌리거든요. 그 양자의 법칙이에요. 원자의 속성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물리학 법칙이에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무슨 심리학 이게 아니에요. 물질의 속성이 그렇다. 물질의 속성이 무조건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족한 것이 올까요? 만족하고 있는데 불안한 게 올까요? 안 와요. 만족하고 있고 내가 행복하고 있는 순간 행복한 것들만 끌려오게 돼 있다니까. 행복한 것들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운이 오는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끄달리는 일들을 더 이상 내려놓고 잠시 just moment, stop. 잠시 대기. 그거 아닌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하고 딱 돌아.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는 게 각성하는 1단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해.
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파도도 될 수 있고 모든 존재로도 다 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게 되려고 붙잡지 않아도 어느 상태가 돼도 나는 완벽해. 그 상태로 나는 돌고 돌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경영하려고 우주의 주인으로 경영하려고 딱 보니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 이거죠. 왜? 내 가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분명히 나를 납득시킬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래 납득돼. 납득이 됐어.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은 비로소 내가 부여한 가치예요. 남이 부여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부여한 가치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가치일 때 비로소 나는 어떤 것도 내가 감내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어떤 상태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코어의 힘이에요. 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끌어당김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끄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내가 가치를 부여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돼 했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고 이제까지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에 내가 끌려다녔던 거고 입장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180도 틀려요. 관점이 틀리다니까. 자 이제 여러분 알을 깨고 한번 나와 봅시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뜨고 여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번쩍 눈을 뜨는 정신을 번쩍 차리는 우리가 그런 말 숱하게 쓰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억지로 내가 끄달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같은 일을 해도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과 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그만큼 틀린 거구나. 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주인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들은 나는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거구나. 나는 그들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거를 직시하는 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유선언을. 나를 납득시켜봐. 이제부터 까탈스러운 갑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갑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나를 납득시켜.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나는 내가 납득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어떤 것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딱 버티면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몸에게 명령하세요. 잠시 스톱. 내가 납득되기 전에는 안 움직일 거야. 나를 납득시켜봐.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내가 정한 이유고 내가 정한 가치인지 분명히 설득이 됐을 때 내 스스로가 납득이 됐을 때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의무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거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설정한 의무잖아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의무야. 그거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 끝장이 어디까지가 끝장인지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균열이 시작되면요 언젠가는 알을 깨고 나오겠죠. 제가 억지로 깨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알 깨졌어요. 이제 날았어요. 하는 분들의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알이 덜 깨지신 분들은 이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얘기는 균열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에너지가 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저하고 같이 계속 접속하셔서 에너지 충전 받으면서 계속 노크 소리 들으면서 알이 깨지도록 에너지가 점점 모이도록 여러분들이 공명의 주파수를 늘리시면서 이미 깨지신 분들도 다른 분들이 알이 더 깨질 수 있도록 에너지 공명의 주파수가 커질 수 있도록 마무리
좋아요, 구독, 공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으로 어퍼메이션 하시면서 여러분 입으로 직접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입으로 주변에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파를 하는 게 내 것으로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인으로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남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와서 여러분 주변에 그 에너지 중심으로 모이도록. 왜냐하면 내가 이걸 선언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걸 선언한 거잖아요. 그럴수록 그 에너지를 공명해 주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표 안 내면 몰라요. 내가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그렇게 해서 퍼뜨려 나가면서 우리들끼리 멋지게 이 파티가 공유되는, 점점 파티원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